반갑습니다. 잔디입니다. 이번에는 만다린 목선을 가진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따뜻한 니트 원피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겨울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사계절 가능합니다. 그냥 긴팔을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원단을 얇은 걸 쓰면 뭐 다른 계절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겨울에 니트 원피스를 이렇게 많이 우리가 만들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서 좀 경조사에 입을 수 있는 우아한 라인으로 했습니다. 니트 원피스인데 양장식을 가미해서 했습니다. 직기 하는 거. 근데 여기 포인트가 목선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만다린 부채 블라우스 만들었을 때처럼 여기 만다린 목선을 먼저 깨끗하게 예쁘게 가공을 하겠습니다. 어, 패턴에는 뒷목선, 뒷목선과 앞목선이 별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지 않고 그렸습니다. 그래서 뒷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두 개의 어깨선을 이어주십니다. 먼저 어깨선, 뒷중심은 골선이고 한쪽 앞판이 있습니다. 그럼 요 어깨의 이음선에는 시접이라는 것이 생기죠. 시접을 생겨서 가름솔로 갈라놓으시고 이렇게 가름솔로 갈라놓으시고요. 그럼 앞판의 재단과 뒷판의 재단을 하다 보면 요 선이 미끈하게 예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름솔로 다려주신 후에 요 목선이 예쁘게 되도록 시접을 정리해 가면서 한번 잘라내 주십니다. 요 목선 안단에는 지금 현재는 겉으로 놓는 겉간분과 안으로 들어가는 안간분의 구분이 없습니다. 나중에 하면서 구분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라주셨다면 이제 나중에 재봉이 겹치는 부분, 요 안쪽 목선 있는 부분에는 겹치겠죠. 그래서 여기 시접은 조금 잘라서 나중에 재봉해서 뒤집었을 때 좀 스마트하게 넘어가기 위해서, 가볍게 넘어가기 위해서 잘라줬습니다. 먼저 하나를 뒤집어서 종이 위에 달력종이나 우리 패턴지 종이, 신문지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잘라서 놓으십니다. 그럼 나머지 한 장 똑같은 조건으로 어깨 연결하고 선 정리 좀 하고 시접 가름솔 해서 갈라주고, 자, 여기 지금 겉면으로 보이게 놓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겉이 되는 부분을 여기 이음에 어깨에 놓으시고 이렇게 놓아 주십시오. 이제 얇은 실크, 아주 부드럽고 얇은, 왜냐면 이 목선이 뻣뻣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니트니까 너무 늘어나니까 늘어남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종류이기 때문에 실크 심지를 여기에 한 장 놓으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면이니까, 그죠? 원단이 아니니까 실크 심지를 이렇게 놓으면 이제 부착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자, 그러면 이 종이 한 장을 여기 위에다가 덮으십니다. 왜냐하면 실크 심지를 부착을 해야 되는데, 부착을 하려고 다림질을 하다 보면 심지에 있는 여기 접착대 있죠. 이 접착대가 실크 심지라는 소재가 너무 얇다 보니까 여기 위로 받쳐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리미에 쩍 하고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그 달라붙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종이를 하나 덮고 하겠습니다. 자, 달라붙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애써 예쁜 모양으로 깔아놨는데 다리미에 달라붙어서 모양이 자꾸 흐트러져요. 그래서 흐트러지지 말고 다리미에 실크 심지가 올라붙지 말라고 종이를 한 장 깔고 이렇게 다림질 해주십니다. 실크 심지 다림질 할 때 이렇게 종이 하나 얹어 놓고 다림질 하시면 심지 붙이기가 쉬워지십니다. 자, 심지는 원래 이렇게 꾹꾹 눌러서 붙여야 되는 거 아시죠? 저는 이제 지금 이 종이를 깐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리는데, 실제로 돌리지 않고 이렇게 꾹꾹 눌러서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다림질을 하고 나시면
이렇게 떼내 보시면 이렇게 붙죠. 종이에 여기 실크 심지를 통과한 접착제가 여기 붙어서 종이까지 같이 붙여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덮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 다리미 밑판에 다 붙었겠죠. 이렇게 해서 한쪽 면이 접착이 되었습니다. 이제 얌전하게 놓으셔서 이제 반대로 뒤집겠습니다. 자, 반대로 어떻게 뒤집느냐? 종이 한 장 깔고 그대로 엎으시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접착제를 하지 않았던 부분이 나타나겠죠. 자, 여기에도 또 심지를 놓으십니다. 두 개를 반듯하게 한 번 더 위치 맞춰 주시고요. 이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또 종이를 덮어서 다려 주십니다. 얌전하게 뜯어 주시면 심지가 두 개의 심지가 잘 붙어 있을 뿐더러 위치도 딱 두 개가 맞게 되겠죠. 포인트는 여기 원래 원단이 있지 않는 심지까지 다 붙였습니다. 서로 왜 시침핀 역할을 하라고, 고정하는, 두 개를 고정하는 역할을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쓸데없는 부분은 일단 조금 자르겠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주셨으면 어느 선을 먼저 재봉을 하느냐면 앞쪽 선에서부터 해서 목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부터 재봉을 해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거 종이가 있는 상태로 해도 되고 이렇게 걸어내어서 종이가 없는 상태로 해도 되지만 여기 앞판과 뒷판이 같이 딱 고정이 되게끔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 소재가 니트라고 했습니다. 니트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늘어나지 말라고 이걸로 두 개를 딱 잡아주라고 이렇게 불편한 심지 방법으로 했습니다. 두 개를 모양을 넣어서 어디까지 하느냐? 여기 바깥 완성선 되기 전까지만 하십니다. 자, 그러면 안쪽을 오릴 수가 있죠. 안쪽을 오릴 수 있습니다. 두껍지 않게 약 5, 6mm 정도로 잘라주십니다. 한 3mm 자르면 안 돼 하는데 니트니까 조금 불안하죠. 그래서 5, 6mm 정도로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 바깥쪽에 것도 약 1cm의 시접으로 자르십니다. 자, 그러면 어쩌다 보니까 내가 1cm 시접이 안 남더라 하시면 1cm 아니어도 됩니다. 뭐 8mm, 7mm 이렇게 돼도 본인이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자, 자르시고 나면 넛지 표시
여기는 어깨선이니까 표시가 되어 있고, 뒷중심선 표시되어 있고요. 뒷중심에는 너치 표시가 또 하나 더 있죠. 요 뒷판 몸판과 이음할 때 쓸 뒷판에 너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었으면 이제 여기에 안쪽에 있는 선을 뒤집어야 되니까 여기에 이렇게 가위밥을 주실 수 있고요. 내지는 한쪽만 얇게 치겠습니다. 한쪽을 왜 얇게 치지? 그거는 원단에 두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선의 시접 부분이 툭 하고 두꺼워지지 말라고 그런 수가 있는 거죠. 카라 만들기들 할 때 두꺼운 원단은 시접을 분리해서 이렇게 하나는 조금 좁게 하나는 그거보다 넓게 해서 해둬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줬습니다. 자, 니트 원단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위밥을 똥똥똥 내지 않겠습니다. 안 내도 잘 돌아가거든요. 단차를 서로 다르게 해줬습니다. 짧은 쪽으로 시접을 몽땅 넘겨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시접이 넘어갔죠. 자, 요 시접 부분에서 이렇게 해서 상침을 놔줄 건데 상침 놓으실 때 당기지 않습니다. 그냥 지대로 가도록 하십니다. 자, 그럼 요 상침 놓을 때 나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싶어 하시면 무엇을 써라? 스티치 노루발을 써라. 단차를 할 수 있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상관없다라고 했습니다. 또 내지는 자기가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가이드 이런 거 있으시면 좋습니다. 뭐 뽐봉으로 하셔도 잘 하시는 분은 하지만 이왕이면 예쁘게 하겠다 싶으면 좁게 자른 쪽으로 이렇게 넘기십니다. 그리고 끝까지는 어차피 노루발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노루발이 허락하는 것만큼만 넣으셔서 목선에 스티치를 넣어주는데 당기지 않고, 당기면 늘어나니까 늘어나지 않고 그래 자연스럽게 들어가도록 해준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니트인데 늘어나지 않게 하냐면 얘는 니트이지만 단추와 지퍼를 부착을 해서 꼭 거의 찍기 하는 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양장 느낌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니트니까 바늘은 니트용 쓰시고 밑실은 날라리살을 써주시면 좋겠죠. 위에는 나이롱사, 면사보다는 나이롱사가 아무래도 즐기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포화사라는 걸 써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늘어나지 않게끔 하셨으면 뒤집어서 다려주십니다. 요러면 깨끗하게 다려지죠.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다려서 전체적으로 핏을 만들어 놓고 다시 오겠습니다. 카라 만드실 때 뭐 커플스도 그렇고 모든 옷은 다림질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옷핏을 좌우할 뿐더러 각 부분별에 필요한 치수를 잡아주는 곳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꼭 다림질을 해서 모양을 제대로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쁘게 손질해서 다려주시면 이게 상침을 한 곳은 안쪽으로 들어가고 안쪽 네크라인이 되고 상침을 하지 않은 곳은 바깥쪽 네크라인으로 사용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앞부분에 이만큼 서로 겹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성이니까 왼쪽이
오른쪽이 위로 올라가서 여밈은 왼쪽이 되도록 해주죠. 자, 여기는 단추를 여기에 달아서 단추 구멍을 내어주고요. 요 단추는 그냥 붙이기만 합니다. 단추 구멍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요렇게 되겠죠. 여기는 단추 구멍, 여기는 단추가 하나 달리고, 안쪽에 들어갈 쪽은 여기에 단추가 달리고, 여기는 원래는 단추가 있어야겠지만 여기 단추 구멍을 내지 않기 때문에 두 개가 붙으라고 똑딱이를 해줄 겁니다. 그럼 단추 구멍 자리는 항상 요 선에만 있습니다. 단추 구멍 자리. 그러면 단추 구멍 자리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여기 단추 구멍을 할 자리에 뒤집으셔서 나중에 단추 구멍 할 용도로 쓸 심지를 하나 더 붙여 주십시오. 실크 심지는 약하기 때문에 단추 구멍 하기가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 원단이 니트지이기 때문에 벌어짐이 더 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단추 자리에 심지 더 보강해 주십니다. 단추 구멍 자리. 그리고 단추를 부착하는 자리에는 뭐 그냥 요 심지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자, 요거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그다음 그카라와 앙카라를 이렇게 놨을 때 그카라는 뭐 옷의 그 앞판이나 뒷판하고 직접적으로 붙게 되겠죠. 재봉을 먼저 할 겁니다. 그런데 재봉을 하면 이 옷은 전체적으로 상침이 없는 옷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앙카라에 완성선이 지금 여기 니트 그대로 나와 있겠죠. 얘는 겉감과 요래 붙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내려가 있겠지만 앙카라의 이 부분은 지금 아무런 것도 안 해놨죠. 여기를 뭘 하느냐면은 오버록을 하십니다. 오버록을 해서 나중에 이게 숨긴 공구르기 같은 걸 해주든지 뭐 세발뜨기든지 이런 걸 해서 부착을 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시접이 포함되어 있었죠. 아까 6mm든 7mm든 얼마만큼 남겨라 했기 때문에 그만큼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포함부는 빼고 완성선 요만큼이겠죠. 요만큼만큼은 오버록을 해줄 건데 지금 하면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앞판에 요 앞쪽에서 몸판을 붙인 후에 얼마만큼 오버록을 해야 될지를 알아내고 그때 오버록을 해주겠습니다. 지금은 오버록 하기 전 단계까지만 와 있습니다. 나중에 오버록 한다. 그거만 확인해 놓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겉과 안을 구분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 요거는 1차적인 준비는 끝. 자.